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요즘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뭐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관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그러면서 점차 지금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는 지금 관세율을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 시장인데요.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 첫 번째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이 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어졌던 이 상승장이 끝난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이 상승장이 있었을 때 '와 올해까지 더 이어지겠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자기를 명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올해를 더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좀 정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월 7일 기준으로 해서 가상자산 시세를 보여주는 이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75,000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뭐 85,000 뭐9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75,000달러 선까지 지금 내려앉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루에 지금 10% 이상이나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은 작년 1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도 하루에만 20% 넘게 지금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리플은 무려 2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11월 이후로 지금 이렇게 낮은 가격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11 월에 미국 대선 준비하면서 구매하셨던 지금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시 이 상승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관세 폭탄 때문이겠죠. 발표 이후에 주식 시장에서는 9,670조 원이 증발을 했고요. 일본과 홍콩 주식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가 8% 넘게 빠졌고요. 홍콩 항생 지수도 17% 정말 큰 폭으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증시 어제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가 또 아침에 발동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개장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제 속보 처리를 급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코스피에서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다."라는 속보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정도로 '공포와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82,000달러 선까지 좀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75,00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잠깐 올랐던 적은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라는 이제 투심이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어제 다시 밝혀진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마이클 세일러라는 투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있으니 "비트코인은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좀 투자자들의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었죠. 네, 하지만 이렇게 어제 파악을 해 보니 '아 아니다. 이제 뉴욕 증시에 같이 동반 커플링 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상승장이 끝났다. 이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4월 6 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은 끝났고 당분간 큰 반동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세장에서도 소액의 자금만으로도 가격이 오르지만 지금은 많은 돈이 들어와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약세장에 들어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주기용 대표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강세장이 끝났다. 약세장이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약세장에 들어섰다라는 점은 저도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은데요. 주 대표가 이 지표를 보고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현 시가총액 지표에 주목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얼마에 샀는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시가총액이고요. 우리가 보는 일반 시가총액보다 시장의 분위기를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현 시가총액 지표입니다. 어 이 실현 시가총액은 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거는 약세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물론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인 줄리아 저우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의 선행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열리면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애널리스트 미카엘도 조만간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까지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슬픈 현실이네요, 이런 전망들. 그렇지만 반대로 희망적인 시선도 있긴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이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비트맥스 CEO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번 관세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이 미국 증시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가상화폐 시스템의 문제를 좀 더 경고하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이 좀 돈을 풀기 시작하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망된 상황을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안에 2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좀 더 멀리 보자면 그래도 '상승장이지 않을까.'라는 시선까지도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좀 빨리 상승장, 강세장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